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로 북한 경제 상황이 힘들 거란 분석 여러 차례 나오곤 했죠. 네. 하지만 뭐가 얼마나 부족한지 북한 당국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면서 심각한 현 상황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에너지와 각종 원자재 상황은 어떻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이 담겼는데요. 북한의 이 보고서는 지난 13일 유엔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공개됐습니다. VNR, 즉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인데요. 북한 내각 부총리 박정근 명의로 돼 있습니다. 네, VNR은 뭔가요? 지난 2015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우고 이행 현황을 평가해 발표하는 제도인데요. 북한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 VNR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무엇보다 식량난 관련 얘기네요. 네, 북한은 곡물 700만 톤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엔 495만 톤을 생산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552만 톤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도 컸나 봅니다. 네,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도로, 철도와 교량 등 기반시설과 주택 수만 채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 방송은 최근에도 지난해 피해를 언급하면서 철저한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양광산, 백바위 광산에서 2천 요새대의 산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으며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끊어졌으며 네. 의료 분야도 취약하잖아요. 네, 의료진 역량과 의료 장비의 낮은 수준, 또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인했는데요. 백신 공급도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수나 위생 문제로 인한 사망률 통계가 없다는 것도 보건 분야 도전 과제로 꼽았는데 북한의 식수 접근성은 60.9%, 특히 농촌은 44.5%에 불과했습니다. 또 하수 처리장 기술 수준이 낮아 폐수가 하천과 토사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우선 순위로는 에너지 현안 해결을 꼽았군요. 네, 전체 전력 생산량과 1인당 전력 생산량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발전시설이 노후화된 북한의 고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약을 강조하는 고충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와트의 전기, 한 방울의 물, 한 조각의 천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입니다. 보고서는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하다고 자체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이유는 뭘까요? 통일부 당국자는 외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경제발전 계획에 연기하려는 시도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제재와 봉쇄, 적대시 정책으로 주권과 개발권이 도전받는 상황이라면서도 우호적인 나라와는 협력을 발전시키겠다, 또 남남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올 여름에도 태풍이나 홍수 피해 걱정이 클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장마철이라는데 비는 안 오고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면 장마가 끝나고 한층 더 더울 거라는데요. 아, 북한도 꽤 더운 것 같아요. 네. 북한도 곳곳의 수온주가 35도를 넘어갈 만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번 주 내내 고온주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12일부터 17일까지 만포와 무산, 독천, 수동을 비롯해서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평양은 예년에 비해 5도 이상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자강도, 강계 등 일부 지역에선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강계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네, 우리보다 위도가 높다지만 북한도 올여름 더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북한은 당초 지난 8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예보하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라 촉구했었는데요. 폭염이 지속되면서 주문이 바뀌었습니다.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물 현상도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병해충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라는 당부도 이어집니다. 이런 때에는 땀을 통해서 이 수분과 염류, 광물질 등이 많이 소모되면서
체액의 피용력이 파괴되고 피가 고르져서 심장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1일이 초복이었잖아요. 북한도 복날이면 보양식을 먹곤 하나요? 네, 초복 당일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초복날이어서 손님들이 단고기를 잡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고기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품을 많이 넣습니다. 단고기, 그러니까 개고기를 파는 식당을 소개하는가 하면 요즘엔 추어탕 전문 식당도 종종 나옵니다. 사실로 향하는 복도에 미꾸라지 소식당포를 서로 크기가 다르게 9개 땅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현재 기르고 있는 양은 300kg입니다. 이곳은 평양에서 본보기 식당으로 꼽힐 만큼 대표적인 맛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꾸라지를 식당 복도에서 키운다고 합니다. 예, 또 이맘때면 제철 과일을 평양으로 보낸다는 소식도 나오곤 했었잖아요. 올해도 북한의 최대 과일 산지인 과일군에서 수확한 천물복숭아를 평양으로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과일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생산한 과일이 1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과일군 표식을 단 트럭이 줄줄이 평양으로 가는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예년만큼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수시로 계급장을 붙였다 뗐다 하는 파격적 포상과 문책 인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 사건 발생을 이유로 크게 화를 내고 군 지휘부에 대한 강등 문책 인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실체가 화면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북한은 이런 문책 인사를 강철을 단련하는 과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쏙 빼는 김 위원장의 단련 방식을 최유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열한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 지난 2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기념 참배 당시와 비교해보면 간부들의 서열과 위상에서 변화가 관찰됩니다. 5달 전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서 원수복을 입고 2인자의 위상을 과시하던 리병철이 인민복을 입은 채 셋째 줄로 밀려나 있습니다. 김 위원장 바로 뒷줄 중앙에 박정천 총참모장도 맨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계급장도 원수에서 한 단계 아래인 차수로 강등됐습니다. 김정관 국방상도 둘째 줄에서 넷째 줄로 밀려났고 계급장 역시 차수에서 대장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국방상 자리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국방상에는 리영길 전 사회안전상이 임명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권영진 총정치국장이 있고 바로 옆에 리영길이 서 있어서 리영길이 과거의 사회안전상에서 국방상으로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정경택 국가보위상 그리고 박정천 총참모장이 서 있어서 박정천의 서열이 군부에서 3위로 2명의 북한군 원수가 불과 9개월 만에 모두 강등되는 등 큰 폭의 문책성 인사가 화면으로 확인된 겁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원수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원수 승진 계급장을 받은 박정천 차수는 감격에 겨운 듯 울먹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뒤돌아선 이후까지도 경례를 계속할 정도입니다. 리병철도 대장에서 2단계나 파격 승진하며 동시에 원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만에 이들은 해임 및 강등된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왜 고위 간부들의 계급장을 붙였다 뗐다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당과 인민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기 바란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상 필벌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은 승진과 좌천을 거듭해왔습니다. 리병철은 2018년 별 4개 대장에서 그 아래 상장으로 강등됐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도 2015년 별 3개에서 1개로 2계급이나 강등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좌천 뒤 두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으며 원수로 파격 승진한 배경은 SLBM 등 신형무기 개발과 군 전력 증강, 그리고 수해 복구 등에서 성과를 낸 결과로 보입니다.
불과 9개월 만에 강등은 승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주문한 높은 실적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인 셈입니다. 국정원은 국경지대인 우주의 방역 소독시설 준비 미흡, 전시 비축미 공급과 관리 시태 부실이 이번 인사의 배경이 된 중대 사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간부들이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면은 갑자기 2계급 승진도 시켜주고, 그러나 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강등시키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번 대폭 문책 인사 속에서도 그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간부도 있습니다. 지난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실세인 조영원 당비서 바로 뒤에서 움직인 리일한 당 근로단체 부장. 김옥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총애하는 김옥주 등 예술인들에게 직접 표창을 하는 것으로 봐 핵심 부서인 선전 선동비서로 승진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올 들어 청년동맹, 직업동맹, 여맹 등 근로단체 동원 행사들을 잇따라 성공시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책과 강등이 군부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로 과도해진 군의 위상과 특권을 줄이고 강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에 대한 유혈 숙청과 견장 정치를 병행을 했다. 이 얘기는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로 비대해진 군부의 이 기강잡기 이 차원이었다 그러면, 최근의 경우에는 이 문책성 인사가 견장 정치 핵심이거든요. 군 외에 국가보안성과 사회안전성 등 권력기관들도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즉 특권의식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을 통해 통제 장악 중입니다. 강철도 밖에 내버려두면 녹이 쓴다. 어제 능력 있는 일꾼이라도 수양과 단련을 소홀히 하면 오늘날 걸림돌이 된다. 북한은 최근 과거 공을 세운 고위 간부도 단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련 과정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높은 정치적 위상과는 별개로 대외 관계의 부진 때문에 공식 지위는 강등됐습니다. 동시에 잔혹한 숙청이 아닌 정상적인 인사임도 밝히고 있습니다. 처벌은 상당히 격하게 이루어져서 한 번 처벌되면은 상당히 회복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놓음으로써 군 생활 자체가 끝났다는 개념보다는 더 노력하고 분발해서 다시 신임을 받고 제자리로 가겠다라는. 김 위원장이 이처럼 간부들을 경쟁시키며 압박하는 건 그만큼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회생이나 외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속되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압박이 원하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여맹대회 소식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이 많이 낳고 뒷바라지도 잘하고 사회 진출도 해라. 여성들에게 주문도 많은데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여성들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어떤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맹대회는 끝났고 대회 참가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갔을 텐데요. 네. 이제 북한에서 여맹위원장 하셨던 강미진 씨는 지금 북한 분위기 눈에 선하겠습니다. 아마 폭탄 떨어진 것 같다. 이거는 조금 너무 표현이 강하겠지만 일단은 서안에 있는 걸 모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상학습도 시켜야 되고 뭐 사회동원도 해야 되고 여성들이 진짜 바삐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국가를 위해 일해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여맹원들이 노력동원으로 일을 나가긴 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이 노력동원을 제대로 안 나갔던 거죠. 좀 뭐 돈을 좀 주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그 여맹에서 동원되는 거를 좀 빠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동원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서한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속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뭔가 바짝 조이는 느낌인데요. 돈 줄 테니까 좀 빼줘라 이러면은 좀 빼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이제 그래서 위원회 안에 경제부위원장이 따로 있거든요. 안 나가게 되면 다른 여명원들이 막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넌 오늘 얼마 낼게 이러면 나가는 사람들도 그래 너 안 나가지만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을 줬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 감정 상하는 일도 없고요. 앞으로는 좀 돈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잖아요. 특히 북한이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겠다 뭐 이런 서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명원들이 돈 내고 동원에 안 참여하고 뭐 이런 거는 좀 한동안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재앙의 씨를 뿌리는 위험한 독초이고 반사회주의 온상 장마당을 잡아라는데요. 장마당은 어쨌든 뭐 남한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남한 드라마도 들어올 수 있고 소문도 들어올 수 있고 장마당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납니다. 아랫동네 물건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커튼 딱 여니까요. 남한 화장품이 딱 나오고 뭐 그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한국산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북한 장사꾼들한테서 통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혹시 다른 화장품 있어요? 혹시 다른 CD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아랫동네가 이제 너무 오픈돼서 아랫동네 하면 옆에서도 이거 한국 걸 찾는구나 이래가지고 다른으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확장이 되면 자본주의 갖은 온상이 시장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장마당이 그동안 어떤 북한 경제의 순기능을 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장마당이나 여성을 규제하는 게 과연 북한한테 득이 될까요? 이제 국가 배급 시스템이 어쨌든 붕괴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해도 배급이나 노임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장마당이 유일하게 필요한 물자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어쨌든 꽉 막힌 북한의 경제를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제적으로 북중 무역도 막히고 뭐 코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장마당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일할 곳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이 그 유휴 노동력들을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여하겠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규제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장마당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의 작업반에 정만 걸어놓고 실지 생산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 그릇된 편향과 개인 이기주의적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알게 모르게 관행처럼 일하는 데서 빠졌던 여성들은 정말 뜨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떠세요? 뜨끔한 게 아니라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시장에 나간다고 치면 나가면 잘 벌면 10,000원, 뭐 5만 원 벌 수도 있고 못 벌면 뭐 10,000원 정도 벌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소환 때문에 나가야 되면 하루에 내가 벌었던 10,000원, 5만 원은 못 버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뜨끔보다. 그렇다면 북한 여맹원들 이 간의 작업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거의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지역이다. 그러면 임업 단지이기 때문에 임업 노동자들이 노보를 만들겠죠. 장갑이라던가 이제 버섯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도시 같은 데서는 해당 지역에 알맞는 그런 간해반을 하겠죠. 소송구역 간해작업반 관리소에서는 옷 제작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촌가방을 비롯한 공예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래서 여명원도를 거의 대부분 필수로 이제 간해작업반에 망라시킬 것 같습니다. 여명 조직들에서 노동 정령기의 여명원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사실 결혼 정령기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노동 정령기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뭐 20대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제 일을 안 하면 노동 정령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거 되잖아요. 20대 중반이게 되면 사회 현장에서 7, 8년 뭐 적게는 한 6년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 기간에 해당 분야의 자기 기술을 다 습득한 상태잖아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기술도 이제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손해예요. 자, 이런 북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영화도 있는데요.
나 직장 그만뒀어요. 경미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또 당신을 훌륭히 내세우고 싶어요. 네, 설계사로 일하던 여성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참 집에 들어오니 행복해요? 행복하다 해야 할지 고독하다고 해야 할지. 고독해요? 출근하는 아파트 여인들을 볼 때면 좀 부끄러워. 네,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던 여성은 많은 고민 끝에 7년 만에 회사에 복귀합니다. 7년 만에 첫 출근이요. 지영언니 들어갑시다. 네, 이번 여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와 딱 맞는 그런 영화 내용인데요. 저렇게 재취업을 해서 뭐 배급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급 노동을 그냥 국가가 차출하겠다라는 건데 마치 이제 여성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저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향후 북한의 여명 조직들에서 이렇게 정말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서 직장에 집단 진출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동원이나 뭐 가사일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좀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가사와 육아는 거의 여성이 전담하고 있고요. 남성은 뭐 약간 도와주는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여성이 사회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뭐 타가소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육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북에서는 뭐 여성이 정말 한 사람이 10명 몫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흔히 듣는 얘기인데 생활력이 정말 강하다, 북쪽 여성들. 그 수십 년째 몸에 배어있는 그런 억척스러움 때문에 아마 이번 이런 그 과제나 그런 사회동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부담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다지 뭐 죽을 맛이다 이렇게까지는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요, 북한 여성들도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도 많이 바뀔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통제하고 또 규제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강조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은 늘 이렇게 통제가 강한 사회였고 그 안에서 또 개인들은 나름의 빈틈을 찾아서 잘 타협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잘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 자체가 예전에 만약 경우에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당에다가 막 올려다 바치고 막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시위를 하고 막 이런 게 사례가 있었다면 몰라도 북한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만 지금 뭐 불만을 제기해봤자 진짜 비판 대상이 되고 왕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눈치껏 잘 알아가서 진짜 살살 내가 갈 길을 피해가면서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거죠. 네, 북한에서는 여성들 파워가 세질수록 통제 안에 넣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권리를 찾아갔던 여성들을 다시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긴 합니다. 여성이 일하라, 노동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 특히 사회 진출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여성 인권의 신장을 추동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노동력을 당국의 어떤 그런 국가 사업에 동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제 인권이 오히려 이제 위축되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 사항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주에 걸쳐서 북한의 여맹대회 소식,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을 알아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할 일 많고 고된데 짐만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 자체가 좀 관점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앵커, 혹시 붓글씨 좀 쓰시나요? 네, 붓글씨 어렸을 때 서당 좀 다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전엔 이런저런 이유로 붓글씨 쓰시는 분도 많고
동네마다 서예 학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며칠 전에 어린 학생들이 서예로 평화와 통일을 표현해본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한 서예 학원입니다. 차분하게 붓글씨를 써내려가는 어른들 사이에 교복 차림에 앳된 여학생 한 명이 눈에 띕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했던 평화통일 전국 청소년 서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했던 학생인데요. 남과 북의 한결애가 한 나라에 살게 해달라는 그때 수상작 이혜인 수녀의 시를 흘림 궁서체로 다시 써봤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글씨랑 제 글씨랑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관찰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이나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거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요. 전통문예, 서예의 매력은 아직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예를 하게 되면은 우선 어린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게 정서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집중력이 좋고 조심성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력을 또 갖게 되고요. 인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올해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청소년 서예대전이 열린다고 해서 그 현장으로 향해봤습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수많은 산업단지가 즐비하고 국보로 지정된 선사시대의 반구대 암각화엔 이 지역의 명물인 고래가 각각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는 거는 신석기 시대 이때 울산 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고래가 언제 지나가고 언제 사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 그만큼 고래를 자주 접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신라시대 암각화엔 당시 서책에 담긴 명문들이 새겨져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울산광역시. 울산에 있는 KTX 역사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역사 1층 로비의 대합실 한켠에 다양한 필체의 서예 작품들이 줄지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 안 보고 그냥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상품 봤는데 되게 잘 썼는데. 보통 전시장에는 특별한 사람만 가거든요. 그러나 이거 아무나 와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하겠다. 올해 청소년 서예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붓글씨로 표현됐습니다. 통일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썼습니다. 저희 나라 일이기도 하고 저희 미래이기도 하니까. 청소년 남북 통일 염원. 한자의 예서체와 해서체를 혼용해 개성 있고 균형감 있게 그리고 통일의 염원을 강렬하게 표현한 이 고3 여학생 작품은 350여 점의 출품작 중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올해 대통령상에 선정됐습니다. 하니까 좀 집중력이 높아져서 학업에도 좀 도움이 됐고 이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시 개막식과 시상식에 이어 수상자를 포함해 희망자 누구나 붓을 휘둘러보는 휘호의 시간도 모두 이 기차역 대합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한층 더 커지고 그 힘이 하나 둘 모여져서 남북이 서로 활발히 교류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가는 시민과 여행객들이 가볍게 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KTX역에서의 붓글씨.
어린 학생들이라 비록 깊이는 부족할지라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한 획 한 획 써내려간 그 순수한 마음은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방방곡곡 퍼져 나갈 겁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도란도란일 것 같아요. 두근두근.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라서 서로 이렇게 좀 사이 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낱말에서 느껴져가지고. 북한말 도간도간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조금씩 사이를 두고 이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사한 말로는 드문드문을 들 수 있습니다. 드문드문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구나, 우리와 같이. 북한 언어라서 그런지 입에 와닿지는 않아서 좀 유추하기 어려웠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들어볼 일이 없으니까 알게 돼서 신기하고 재밌어요.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온다는데요. 아, 건강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맞는 폭염이라 더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